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이게 뭔 일입니까? 하루 만에 분위기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고속 승진했습니다. 나스닥이 7.3% 오르는 초유의 양대 장봉을 만들며 역대급의 강세장을 선보였던 오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이유야 다 아시다시피 오늘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때문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 8.2%에서 크게 하락한 7.7%를 기록했고 예상치였던 8%보다도 낮았습니다. 또한 걱정이 많았던 근원 CPI 역시 전월 6.6% 그리고 예상치였던 6.5%보다 내린 6.3%를 나타내며 미국의 물가가 드디어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각 연방은행들의 총재들도 한마디씩 거들었는데요. 패트릭 카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현재까지의 금리 인상으로 충분히 제한적인 상태에 근접했기 때문에 슬슬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고, 로리 로건 덜러스 연은 총재 역시 경제 상황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 일단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도 금리 속도의 조절론을 얘기하던 상대적 비둘기파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심지어 금리 인상폭을 낮추어 보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가가 내려가는 것이 보인 이상 원래 예상대로 금리 인상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시장이 예상하고 있던 이번 금리 사이클 최대치는 2023년 3월 또는 5월에 5.25%까지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소비자 물가 발표와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있고 나서 예상치가 바뀌었습니다. 우선 당장 12월 FOMC에서 빅스텝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졌고, 이후 23년 1월에 0.25%포인트 인상, 그리고 3월에 0.25%포인트 인상해서 결국 당초의 예상치였던 5%가 최종 인상 예정치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고용지표 강세에 금리 인상을 더 오래 지속할 수도 있다는 파월의 발언으로 올라갔던 금리 인상폭에 대한 예측이 낮아진 물가지표로 인해 다시 원복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시장은 높아진 금리 인상폭만큼 선 조정했던 가격을 다시 선반영해서 올릴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들 생각하시겠죠? 원래 금리 최대치가 5%였고 그게 5.25%가 되었다가 다시 5%로 돌아왔으니 딱 그 정도만 선반영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FOMC 있기 전 가격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선반영이 다 끝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야 오늘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아닙니다. 어제까지의 시장은 여전히 물가가 안 잡히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5.25%보다도 더 높일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재미없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화가 끝날 기미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상태에선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없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웬일? 슬슬 영화가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면서 엔딩각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제는 희망을 가질 수 있죠? 조만간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물론 시장도 아직 금리 인상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23년 3월까지 아직도 4달 정도나 금리 인상의 시기가 남았습니다. 금리 자체도 앞으로 1% 정도는 더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었고 오늘은 드디어 끝이 보인다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몇 달 더 남았지만 어쨌든 이제는 터널 끝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CPI에 묻혀 거의 몰래 발표된 것처럼 발표가 되었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증가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전주보다 무려 7,000명 증가한 22만 5천 명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22만 명보다도 더 많은 실업수당이 청구되었습니다. 실업이 늘고 있다는 것은 고용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고용은 일반적으로 물가보다도 더 선행하는 지표입니다. 고용이 약해지게 되면 물가는 필연에 가깝게 하락합니다. 이건 이번 달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다음 달 소비자 물가도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달러는 당연하게도 급락했습니다. 무려 하루 만에 2.3%나 하락했고요.
달러가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날은 근래 들어 거의 처음이죠. 그만큼 오늘 소비자 물가 하락의 임팩트가 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바로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달러는 고점 신호를 만든 후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그냥 그 말이 그대로 일어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했나요? 과거에도 수차례나 있었던 급격히 상승한 그만큼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미래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까지 지속해온 영원한 화폐가치 하락의 길을 이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구매력을 보관하시려는 분은 화폐로 보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가장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추세 매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장도 좀 보고 추세도 보면서 사고 팔고 해야 한다고. 시장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분이 말하는 시장은 단기적인 몇 년간의 사이클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야를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 두어 가장 장기적인 추세를 보며 투자를 합니다. 가장 장기적인 추세란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락하는 화폐를 팔아 영원히 상승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이 가장 장기적인 추세 안에서는 자산을 팔아 달러를 사는 일이야말로 추세에 역배팅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락하는 것이 잠깐 상승하는 타이밍을 잡아서 트레이딩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추세에 역배팅하는 투기가 됩니다. 물론 이번 달 한 달의 지표만 보고 현재 상황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다음 달에 나올 물가 지표까지는 확인을 해야 추세적으로 물가가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확인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죠. 혹시 아직도 이 강한 물가가 조금 더 계속된다고 해봐야 이 역사적인 추세 속에 아주 약간 더 달러가 강한 시기를 지속시키는 일일 뿐입니다. 하락하는 타이밍이 미세하게 뒤로 조금 더 밀려날 뿐이에요. 줌아웃해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기록일 뿐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물가가 아직 더 강해서 달러가 조금 더 강해지는 타이밍이 오게 된다면 오히려 그때야말로 더 기뻐하면 됩니다. 막차가 이미 떠났는데 정말로 마지막으로 중간에 한 번 더 정차해 준 것이니까 말이죠. 마지막으로 개별 주식 딱 하나만 보면요. 테슬라의 경우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도가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화요일까지 총 3차례 40억 달러의 주식을 매도한 것을 밝혔는데요. 보시면 화요일 이후 수요일, 목요일까지도 테슬라 주식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항상 장시작과 동시에 주식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수요일과 목요일 모두 장시작과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스크가 매도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물론 이 엄청나진 변동성에 따라서 일반 트레이더들의 거래가 급증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머스크의 매도 가능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장시작과 동시에 주가가 순식간에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거는 머스크의 매도 가능성을 상당히 의심케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머스크가 매도를 했다면 이 거래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까지는 이미 보고가 되어 있고 수요일부터 매도한 분량에 대해서는 금요일까지 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더 기다려보면 머스크가 추가적인 매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머스크는 현재 트위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최소 20억 달러 정도의 매도가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가 있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요. 오히려 매도가 완전히 끝난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 요인을 없애는 최고의 재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제 라방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라방 영상은 편집을 해서 순차적으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미처 라방에 함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그 영상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